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 311일 1월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어매치 축구 파리 생제르맹 vs 아스널. 이번 결승전은 헝가리 푸슈카시 아레나라는 중립 무대에서 펼쳐지지만 경기 운영의 핵심은 결국 볼 점유율과 수적 우위 설계다. 파리 생제르맹은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짧은 패스와 탈압박으로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데 강점이 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아스날은 공을 빼앗기 위해 계속 이동해야 하고 수비 블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좌우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비티냐가 중원에서 볼 순환의 중심을 잡고 두에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운반을 담당하면 파리 생제르맹은 자연스럽게 경기 전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여기에 덴벨레가 측면에서 양발 드리블과 순간적인 컷인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끌어내면 박스 안쪽과 반대편 공간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노리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오래 소유하면 요케레스까지 수비에 가담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요케레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 자체가 줄어들고 마두에케와 에제의 공격 참여 위치도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공을 오래 갖고 있는 동안 슈팅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상대를 압박 이동에 계속 끌어들이면서 체력 소모까지 유도할 수 있다. 결국 볼을 많이 소유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경기에서는 그 장점이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스날이 순간적인 압박 성공으로 몇 차례 역습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바꿀 만큼 지속성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을 위해 많이 뛴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나타나면 파리 생제르맹은 짧은 패스 이후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으로 더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엘리케 감독의 점유율 기반 전술은 단순히 공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계속 뛰게 만들고 빈 공간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계산적인 운영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수적 우위, 볼 점유율,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에서 앞서며 결승전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 축구 무대에서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매치업이다. 결국 볼 주변 숫자 싸움과 체력 소모 유도, 그리고 박스 근처 마무리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파리 생제르맹 승리 방향이 가장 설득력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에콰도르 vs 사우디아라비아. 이번 경기는 에콰도르의 높은 라인 압박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방 빌드업 대응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에콰도르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하이프레싱 전술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존 예보아가 전방에서 빠르게 압박 타이밍을 잡고 카이세도가 그 뒤쪽을 정확하게 커버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쉽게 전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센터백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연결하는 첫 패스가 막히면 공격은 측면으로만 몰리고 전방의 알브라이카는 고립될 수 있다. 알도사리가 측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전진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에콰도르가 압박 방향을 터치라인 쪽으로 유도하면 선택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칸노가 중원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버텨주는 장면은 만들 수 있지만 카이세도의 압박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가기는 부담스럽다. 반면 에콰도르는 공을 빼앗은 뒤 빠르게 캄파나 쪽으로 연결하며 박스 안 진입을 노릴 수 있다. 캄파나가 중앙에서 수비를 묶어두면 예보아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를 파고들며 두 번째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이다. 코너킥에서는 니어 포스트 침투와 중앙 경합을 동시에 만들 수 있고 프리킥에서는 박스 안 제공권과 세컨볼 경합을 함께 노릴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박을 풀어내지 못해 자기 진영에서 파울을 반복한다면 에콰도르의 세트피스 기회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장면은 오픈플레이 득점 하나만이 아니다. 에콰도르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고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코너킥과 프리킥으로 득점 찬스를 누적하는 흐름이 가장 현실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도사리의 측면 돌파와 알브라이칸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진 패스가 끊기면 공격의 출발 자체가 늦어진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사우디아라비아는 하프라인을 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에콰도르는 중원 압박과 세트피스로 경기 주도권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이세도가 중원 커버를 완벽하게 수행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템포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 위에서 예보아의 압박 출발과 캄파나의 박스 안 움직임이 맞물리면 에콰도르는 결정적인 유효 슈팅 찬스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다. 전술적 압박 강도, 중원 커버 범위, 세트피스 완성도를 종합하면 에콰도르 승리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콰도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콰도르 승 추천. 언더 추천. 톨루카 vs 티그레스. 이번 경기는 톨루카의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티그레스 수비 라인의 소통 문제가 정면으로 맞붙는 매치업이다. 톨루카는 5백을 바탕으로 일단 수비 숫자를 안정적으로 맞춘 뒤
볼을 빼앗는 순간 루이스를 중심으로 공격 방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루이스가 중앙에서 고개를 들고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을 확인하는 순간 톨루카의 공격은 바로 페널티 박스 안쪽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 파울리뉴는 박스 안에서 수비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과 마무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앙골로가 이 선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티그레스 수비는 파울리뉴를 볼지 앙골로의 침투를 따라갈지 선택해야 한다. 그 짧은 흔들림이 바로 1대1 찬스로 연결될 수 있다. 티그레스는 진하게 마무리 감각과 라이네스의 측면 돌파, 고리아란의 중원 압박을 통해 반격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고 수비 라인 간 소통이 불안하면 경기 흐름을 길게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톨루카 선수들이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통해 짧게 주고 다시 움직이는 장면을 반복하면 티그레스 수비는 막힌 기준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볼 점유율을 톨루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슈팅 기회와 슈팅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수 한 명의 결정력만 보는 경기가 아니다. 중앙에서 누가 패스기를 먼저 읽고 박스 안쪽에서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며 수비 라인의 소통 불안을 누가 더 정확히 찌르느냐가 핵심이다. 톨루카는 파울리뉴의 마무리 위치, 앙골로의 이선 침투, 루이스의 전진 패스가 맞물리면 티그레스 수비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티그레스는 공격으로 올라섰다가 볼을 잃는 순간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질 수 있다. 그 공간을 루이스가 읽고 빠르게 찔러준다면 톨루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맞서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톨루카의 볼 점유, 박스 안 움직임 패스 앤드 무브먼트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비 라인 소통이 흔들리는 티그레스를 상대로 톨루카가 더 많은 슈팅 공간을 창출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톨루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대한민국 vs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이 공격 루트를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다. 이강인과 황인범 쪽 변수가 존재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손흥민과 백승호를 활용해 충분히 공격의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 손흥민이 좌측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비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손흥민이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낸 뒤 낮은 컷백을 넣으면 오영규가 중앙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진다. 오영규는 단순히 박스 안에서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센터백 사이에서 몸싸움을 걸고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손흥민의 컷백과 오영규의 문전 마무리가 맞물리면 대한민국의 가장 확실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다. 또한 백승호는 중원에서 이강인과 황인범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줘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백승호가 하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 전진 패스를 넣고 박스 외곽으로 따라 올라가 슈팅까지 연결한다면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손흥민과 백승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상대 수비가 박스 안을 좁히는 순간 박스 외곽에서 묵직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가르시아의 속도와 몰리노의 패스 감각으로 역습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공격 후 즉시 압박을 걸고 백승호가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역습 출발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램퍼사드가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해도 손흥민이 좌측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공략하면 수비 기준점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비가 손흥민 쪽으로 쏠리면 오영규에게 크로스와 컷백이 들어가고 중앙을 막으면 백승호의 중거리 슈팅 각도가 열린다. 이런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점유율 우세를 넘어 실제 득점 장면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좌측 전개 완성도, 박스 안 마무리, 박스 외곽 중거리 슈팅의 삼각 구조가 승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초반부터 손흥민을 활용한 측면 전개를 빠르게 가동한다면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대한민국이 공격 완성도와 개인 결정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대한민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대한민국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멕시코 vs 호주.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호주의 낮은 수비 블록을 얼마나 차분하게 흔드느냐가 핵심이다. 멕시코는 볼이 위치한 지역 근처에 34명의 선수를 배치해 짧은 패스 선택지를 만들고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운영에 강점이 있다. 호주가 5-4-1로 수비 숫자를 늘리더라도 멕시코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전개를 반복하면 수비 간격은 조금씩 벌어질 수 있다. 라울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볼을 받아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알렉시스 베가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루이스 로모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수비 전환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공격 후 다시 공을 되찾는 장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호주는 미첼 튜크를 향한 롱볼과 마틴 보일의 빠른 침투를 통해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볼을 전방까지 안정적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코너 메칼프가 중원에서 버텨주지 못하면 호주는 전방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공격 전환이 고립된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멕시코는 전력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기보다 볼 점유율을 통해 상대를 오래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주의 수비 라인은 좌우로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박스 앞에서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도 늘어날 수 있다. 그 지점에서 알렉시스 베가의 안쪽 침투, 라울 히메네스의 문전 움직임, 루이스 로모의 박스 외곽 지원이 동시에 맞물릴 수 있다. 또한 교체 전력에서도 멕시코가 비교적 더 우월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후반 운영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호주가 전반에는 수비 숫자로 버티는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멕시코의 교체 카드가 경기 속도와 공격 다양성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멕시코가 점유율을 장악하고 호주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며 필요한 순간 박스 안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호주가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 장면을 만들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주도권 차이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 특히 멕시코가 볼 주변 수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 호주는 수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공격 전환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전력적 우위, 패스 네트워크, 교체 카드 퀄리티까지 모두 감안하면 멕시코 승리 방향이 가장 설득력 있다.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볼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며 차분하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일본 vs 아이슬란드. 이번 경기는 일본의 측면 활용 능력과 아이슬란드의 수비 간격 유지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일본은 공격 전개 시 중앙에서 무리하게 힘싸움을 걸기보다 측면을 넓게 벌린 뒤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패턴을 자주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쿠보 다케우사가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 사이의 판단이 꼬일 수 있다. 그리고 양쪽 측면 자원들이 오버래핑 타이밍을 맞춰 올라가면 아이슬란드 수비는 공이 있는 쪽으로 시선과 간격이 쏠리게 된다. 이때 반대 측면으로 전환되는 날카로운 킬 패스가 들어가면 일본은 단번에 박스 근처까지 전진할 수 있다. 우에다 아야세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 낮은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마무리 옵션이 될 수 있다. 또한 엔도 아타루가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과 수비 전환을 책임지면 일본은 공격 이후에도 다시 공을 되찾는 구조를 만들기 쉽다. 아이슬란드는 구드 윤센의 전방 경합, 하랄손의 전진 움직임, 구드문드손의 측면 돌파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반복하면 아이슬란드는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단순히 많이 뛰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 수비의 시선을 빼앗고 다음 패스키를 열어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첫 번째 압박을 걸어도 일본이 짧은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빠져나오면 중원과 측면 사이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쿠보의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중앙 숫자를 늘리고 반대 측면 오버래핑으로 수비 블록을 크게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반복되면 슈팅 기회뿐만 아니라 박스 안에서 우에다 아야세가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열린다. 결국 이번 경기는 일본이 점유율, 측면 전환, 오프 더 볼 움직임, 박스 안 마무리까지 모두 앞세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아이슬란드가 피지컬과 직선적인 반격으로 한두 차례 위협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설계와 슈팅 공간 창출에서는 일본이 더 우위에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일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일본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위스 vs 요르단.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빠른 역습 전환과 요르단의 측면 반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스위스는 자카가 중원에서 패스기를 읽고 공을 끊어내는 순간 곧바로 전방으로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자카의 인터셉트 이후 자카리아가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 요르단 수비는 뒤로 물러서면서도 엠볼로의 움직임과 오카포의 침투를 동시에 막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르단의 3백 간격이 조금만 벌어지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골키퍼와 마주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스위스는 공격을 천천히 만드는 팀이 아니라 공을 빼앗은 뒤 상대가 자리 잡기 전에 바로 찌르는 전환 능력이 좋다. 그래서 요르단이 알타마리와 알마르디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올라서는 순간 오히려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도 커진다. 요르단은 알타마리의 드리블과 알마르디의 측면 움직임으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원에서 사대가 스위스의 압박을 계속 견뎌내지 못하면 공격은 측면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흐름으로 좁혀질 수 있다. 반면 스위스는 자카가 경기 전체의 방향을 잡고 차카리아가 빠른 전진 패스로 공격 속도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엠볼로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위치 선정을 통해 요르단 센터백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야잔 알아라비 엠볼로를 직접 마크하는 구간에서도 엠볼로가 등을 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대응이 쉽지 않다. 오카포 역시 좌측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엠볼로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스위스의 공격 루트는 한쪽으로만 고정되지 않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 뚜렷해질 수 있다. 스위스는 교체 카드 전력에서도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고 경기 막판에도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요르단은 알타마리 중심의 측면 전개가 막히면 공격 선택지가 줄어들고 수비 집중력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스위스가 중원에서 공을 끊어낸 뒤 빠른 전환으로 요르단 수비 균형을 흔드는 흐름이 유력하다. 역습 전개 완성도, 박스 안 마무리 능력, 교체 카드 깊이까지 감안하면 스위스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위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위스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체코 vs 코소보. 이번 경기는 체코의 전술적 유연성과 코소보의 수비 블록 유지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체코는 전반부터 소우체크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해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좌우 윙백을 통해 코소보 파이브백의 폭을 벌릴 수 있다. 시크가 박스 안에서 중심을 잡고 흘로제크가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침투를 가져가면 코소보 수비는 막힌 기준을 찾기 까다로워진다. 특히 체코는 경기 템포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좋다. 전반에는 짧은 패스와 좌우 전환으로 코소보 수비를 끌어내고 후반에는 소우체크의 간결한 롱패스와 빠른 공격 전환으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은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상대 수비 체력을 계속 갉아먹는 방식이다. 코소보는 무리키의 제공권과 아슬라니의 전방 움직임을 활용해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방으로 볼이 연결되기 전 중원에서 압박을 받으면 무리키는 박스 근처가 아닌 하프라인 부근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무슬리아가 이선에서 방향 전환과 슈팅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체코의 중원 압박이 빠르게 붙으면 편하게 전진하기 어렵다. 또한 코소보가 파이브백으로 깊게 내려서면 박스 앞 공간은 많아 보여도 실제 역습 출발 지점은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체코는 프라하 경기장에서 수많은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높은 동기부여 속에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심리적 에너지는 전방 압박의 첫발, 세컨볼 경합, 박스 안 마무리 집중력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소우체크가 전반에는 짧게 풀고 후반에는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면 코소보 수비는 대응 타이밍을 잃을 수 있다. 시크의 박스 안 마무리와 흘로제크의 이선 침투까지 살아난다면 체코는 한두 번의 결정적 장면으로 승부를 기울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체코가 볼 점유, 템포 조절, 전술 전환, 홈팬 앞 동기부여까지 모두 앞세워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코소보가 전방 타깃형 공격으로 버티는 장면은 만들 수 있어도 경기 전체의 방향을 흔들기에는 체코의 구조가 더 단단해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체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체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카보베르데 vs 세르비아. 이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후방 빌드업 구조가 카보베르데의 압박을 얼마나 쉽게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카보베르데는 멘데스와 베베의 전방 전환으로 순간적인 역습을 노릴 수 있지만 세르비아가 후방에서 넓게 벌리면 압박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세르비아는 센터백들이 좌우폭을 넓게 잡고 루키치가 3선에서 내려와 패스 연결을 도우며 공격 출발점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이 라볼피아나 형태가 제대로 작동하면 카보베르데의 1차 압박은 쉽게 분산되고 세르비아는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활용하며 전진할 수 있다. 특히 미트로비치가 전방에서 상대 센터백을 묶어두면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테르지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어거나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이 나오면 카보베르데 수비 블록은 좌우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볼을 천천히 돌리는 것처럼 보여도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득점 기회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 카보베르데는 몬테이루가 중원에서 버텨내고 멘데스가 측면에서 돌파를 만들어야 하지만 세르비아의 중원 압박과 제공권 우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너킥이다. 세르비아는 니어포스트를 향해 러닝 점프로 침투하며 중간에서 헤더로 방향을 바꾸는 세밀한 세트피스 패턴을 갖고 있다. 카보베르데 수비가 미트로비치만 의식하면 다른 제공권 자원의 침투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지역 방어로 대응하면 니어포스트 첫 접점에서 밀릴 수 있다. 결국 코너킥이 한두 차례만 나와도 세르비아는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카보베르데도 측면 속도와 전방 개인 기량으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빌드업 안정감, 전진 패스 루트, 박스 안 제공권, 코너킥 패턴까지 종합하면 세르비아 쪽이 훨씬 더 선명한 승리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 경기는 세르비아가 후방에서 공간을 만들고 중원에서 패스길을 열고 세트피스에서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흐름이 유력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보베르데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0월 1일 일요일 폴란드 vs 크라이나. 이번 경기는 폴란드의 전방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후방 빌드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폴란드는 3백을 세우면서도 중원 숫자를 확보해 상대가 중앙으로 전진하는 길목을 먼저 막아설 수 있다. 특히 공격 진영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고 상대가 한 번 뒤로 돌리는 순간 2차 커버가 따라붙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렌코를 거쳐 카바에프와 주브코프 쪽으로 공을 보내는 과정에서 계속 끊길 수 있다. 폴란드는 피용테크가 박스 안에서 최종 마무리를 담당하고
스비데르스키가 최전방 연계와 몸싸움으로 공격 연결을 도와주는 그림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지만스키가 이선에서 방향 전환 패스와 킥 선택을 가져가면 우크라이나 수비 블록은 계속 좌우로 흔들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카바에프와 주브코프의 측면 전개가 살아나야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폴란드가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면 우크라이나의 역습 출발은 상당히 답답해질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제공권 싸움이 아니라 최초 헤더 이후 흘러나오는 공까지 노리는 세트피스 설계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가 박스 안에서 마킹 전환을 늦게 가져가면 폴란드는 코너킥 한 번으로도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반적인 필드골 싸움뿐 아니라 세트피스 한 방의 무게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폴란드는 중원 압박, 박스 안 마무리, 코너킥 제공권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승리 시나리오와 맞물려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측면 자원이 공을 잡기 전까지의 연결 과정이 막히면 공격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방 압박으로 빌드업을 끊고 세트피스에서 추가 위협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폴란드가 승리에 더 가까운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폴란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독일 vs 핀란드. 이번 경기는 독일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얼마나 빨리 살아나는지가 핵심이다. 독일은 무시알라가 좁은 공간에서 볼을 끌고 들어가고 은메차가 그 주변에서 전진 패스와 원투 패스 타이밍을 맞추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핀란드의 3백은 중앙을 좁히다가 측면 컷백 루트를 허용할 수 있고 반대로 측면을 의식하면 박스 앞 공간이 열린다. 운다브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 안쪽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수비수의 등 뒤에서 슈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수다. 그래서 독일은 단순히 점유율만 높이는 경기가 아니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실제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꾸준히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핀란드는 포의 안팔로를 활용한 전방타기 플레이와 앤트맨의 측면 전진에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독일의 중원 압박이 먼저 걸리면 옌센이 전방을 바라보고 패스를 뿌릴 시간이 줄어들고 핀란드의 역습 시작점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독일은 교체 전력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 후반 승부처 상황에서 공격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하다. 핀란드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독일의 이선 침투와 박스 근처 패스 교환을 계속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전술적, 다양성, 하프스페이스 활용, 교체 카드의 파괴력까지 감안하면 독일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독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독일 승 추천. 언더 추천. 미국 vs 세네갈. 이번 경기는 미국의 개인 기량과 세네갈의 전술적 응집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다. 미국은 발로권의 뒷공간 침투, 플리식의 측면 돌파, 틸만의 이선 침투를 앞세워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장점이 하나의 공격 패턴으로 정리되지 못하면 세네갈의 중원 압박을 정면으로 뚫어내기 어렵다. 반면 세네갈은 마네가 측면 깊은 지역을 흔들고 잭슨이 중앙 수비를 끌고 다니며 게헤가 이선에서 박스 근처로 올라서는 구조가 훨씬 명확하다. 특히 세네갈은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자원을 박스 근처에 밀집시키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이때 미국 수비형 미드필더 주변에서 압박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가 동시에 열린다. 미국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도 아직 전방 압박, 중원 간격, 공격 전환 루트가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미국이 홈 기준으로 이름값을 앞세우더라도 실제 경기 내용에서는 세네갈의 전술적 완성도가 더 돋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네갈은 마네의 측면 파괴력과 게의 세컨볼 경쟁력, 잭슨의 전방 움직임을 통해 미국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다. 결국 박스 근처에서 누가 더 많은 확실한 슈팅 공간을 만드느냐가 핵심이며 이 부분에서는 세네갈이 한 수 앞서는 그림이다. 미국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고 전술적 색깔이 흐릿한 현재 흐름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반면 세네갈은 공격 루트가 단순히 개인 능력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측면 침투, 컷백, 이선 가담이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세네갈이 박스 근처 점유 구간을 늘리고 미국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미국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미국패 추천. 언더 추천. 브라질 vs 파나마.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 개인 기술, 중원 전개 속도, 박스 근처 마무리 완성도에서 브라질이 확실히 앞서는 구도다. 브라질은 브루누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압박을 벗겨낸 뒤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밀어넣고 네이마르가 이선에서 상대 수비 시선을 끌어내며 결정적인 패스 루트를 열 수 있다.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가 파나마 수비 라인 뒤로 빠져들어가는 타이밍만 정확히 맞춘다면 한 번의 침투만으로도 경기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다. 파나마는 전방 압박 가담 각도는 좋지만 센터백에게 여유를 주는 순간 후방 라인이 그대로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브라질은 무리하게 측면, 크로스만 반복하기보다
중앙에서 한번 끌어당긴 뒤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앙컷백으로 득점 루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파나마는 고도위를 중심으로 중원 간격을 좁히려 하겠지만 네이마르와 브루누 기마랑이스의 탈압박을 계속 제어하기에는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부담이 크다. 또한 로드리게스와 디아즈가 역습 장면에서 속도를 살릴 수는 있어도 브라질이 볼을 잃은 직후 즉시 압박을 걸면 공격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파나마가 버티는 시간보다 브라질이 어느 타이밍에 첫 골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승부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질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